안녕하세요. 임신 8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다들 나이, 성별, 이런 걸로 자기소개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임산부라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넘어가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아이가 없는 게 팔자인가 생각할 무렵 시험관이 아닌 자연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동안 수고와 노력이 아쉽지 않게 지금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저와 남편에게 응원이 아닌 유난 떤다고 말씀하시며 비난하신 시어머님 덕분에 자존감도 많이 갉아먹었네요. 그래도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남편과 더 이상 속상하게 살지 말라고 찾아와준 천사 같은 아이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지난 일 사연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속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아이가 잘 생기지 않고 속상하거나 마음고생 하신다면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제 마음이 잘 전해지길 소망하며 서툴지만 사연 전해볼게요. 결혼하고 1년 자연 임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생기지 않았어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자연으로 생기는 걸 기다리긴 힘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불임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사지 말짱하고 건강하니까 저와 상관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피임 없이 해도 1년이 지나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불임이니까요. 저와 남편이 딱 그랬죠. 워낙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아이 갖기가 결혼 계획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을 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미 결혼한 친구들 보면 첫째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그런지 빠르게 가졌거든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둘째를 갖는 친구들도 둘째 계획을 하곤 5달을 넘기지 않고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물론 계획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에 반면 저는 달랐어요. 배란기를 확인해가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을 마냥 보내기엔 남편이나 제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둘 정도는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임신을 해야 했죠. 그래서 난임 판정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어요. 다행히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첫 시험관을 시행하고 피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임신으로 나왔어요. 피검사를 하면 임신 호르몬 수치로 임신 여부를 판단한대요. 전과 다르게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땐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험관으로 단번에 성공하는 거면 나쁘지 않다. 역시 자연 임신 고집 안 부리고 시험관으로 돌리길 잘했어. 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리고 시험관은 대부분 쌍둥이로 임신할 확률이 높았어요. 둘을 낳을 생각이었고 나이도 있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힘들어도 한 번에 쌍둥이라면 모든 고민 끝. 정말 예쁘게 낳아서 잘 키워야지. 남편과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돼요. 시험관을 하고 피검사로 수치를 확인하면 초음파가 아기집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듣는 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기집이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렸어요. 약 2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참 안 흐른다고 생각했죠. 일란성일까, 이란성일까. 행복한 상상을 했던 저와 남편. 길고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그땐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어때요? 아기집 보여요? 아직 너무 일러요? 다음 주에 와야 할까요? 잠깐만요. 원래 착상이 잘 되었다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그렇다고 생리를 한 것도 아니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임신은 어려운 걸로 보여요. 며칠 지나 다행히 생리 안 한다면 희망이 있지만 혹시 그 전에 생리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이, 선생님 무섭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임신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직 생리한 것도 아니고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래요, 선생님. 아직 확실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기 집 확인되면 혹시나 저희가 실망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실 거죠? 그런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은 월차도 내었어요. 처음 아기 집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듣는 역사적인 날 함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과 전혀 다른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궁 외 임신일 수 있고 진행 단계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자연 시도로 임신 가능성조차 없었기에 이 상황이 많이 당혹스러웠어요. 임신이라는 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걸 처음 안 거죠. 수정이 되고 엄마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만 해도 호르몬 수치는 변할 수 있대요. 사실 착상을 하고 임신을 한 와중에도 3개월을 조심하라는 건 자연 유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고요.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진지했어요. 저희가 마음 상할까봐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시험관 시술 자체가 희망 고문에 가까울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 인구 절벽이다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임신 안 하려는 신혼부부가 많다는데 이렇게 임신하려고 애쓰는 부부 보면 감사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보람되죠. 그래도 마냥 좋은 소리만 할 수 없는 게 또 제 위치예요. 한 번만에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10년 넘게 아직도 저희 난임 클리닉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마음 그거 하나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을 품고 좋게 말해주길 기다렸던 저와 남편은 냉정한 의사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냉정하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시험관 시도 횟수가 늘어가면서 처음 말해줬던 의사 선생님 말을 곱씹게 되었어요. 서운했던 그 말은 어느새 위로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현실로 다가왔어요. 힘들다는 거 알고 시작했는데 매번 임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괜찮은 척, 덤덤한 척 마음을 추스려야 했죠. 힘들고 긴 과정을 거쳐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그 결과 하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면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부부들을 볼 때면 정말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쯤 유모차 끌고 아기 안고 올 수 있을까 생각했죠. 처음에 난임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올 땐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첫 임신 소식을 듣기 전에도 설레임과 기대감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과로 다닐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늘어가니 남편과 대기실에 앉아 있어도 서로 주고받는 말이 적었어요. 마치 합격자 발표를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합격이라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차가운 분위기.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와 남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니? 이번에도 또 꽝인 거야? 이게 벌써 몇 년째니? 너랑 상우 결혼한 지도 4년이고 시험관인지 뭔지 임신한다고 병원 드나든 것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얘. 그 말하면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둘 다 문제 있는 것도 아니라며. 들어설 애면 벌써 들어섰겠다. 그거 아니면 누구 하나 애 못 갖는데 속이는 거 아니니? 이건 뭐 소식이라도 들려야 뭘 어떻게 하지? 상가집도 아니고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쉬쉬하고 소식도 안 들려. 아주 피가 마른다 말라.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당사자만 하려고. 솔직히 나도 병원에 가고 있지만 제일 힘든 건 지혜야. 다양한 검사에 시술에 몸 붓는 거 보면 안쓰럽다니까. 그런데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가슴에 남아. 안 보고 살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 가뜩이나 지혜 기죽어 사는데 엄마는 왜 그런 말로 애 눈치 주고 그래? 그렇게 시험관 쉬수라며 임신 결과를 기다린 게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새로운 달이 되면 병원에 가 하나씩 임신을 위해 달려가니 시간이 가는 것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긴 싸움이 될 것 뻔한데 시간이 중요할까?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 엄마가 된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앞으로 달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님이 역정 아닌 역정을 내셨어요. 그렇게 소식도 없는 거 왜 하는 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만날 때마다 상갓집에서 누구 죽었을 때 그 이야기 꺼내면 가족들 속상하니 아무 말 못하는 것처럼 꼭 지금 저희 집 분위기가 그렇다고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임신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다는 기대로 시간 버리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정말 비수에 꽂히는 말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있었냐고요? 네, 그랬어요. 시험관 시술 3년 차쯤 되니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었거든요.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아이는 들어서지 않고 소속이 없으니 답답했어요. 처음 시험관 시술 때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던 적 이외엔 3년이 다 되도록 비슷하게 소식이 들렸던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껍데기만 있는 채 버티고 있었다는 말이 그때 저를 표현하기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산송장이 따로 없었죠. 거듭되는 시험관 시술에 저는 저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 시어머님이 했던 말을 토시도 빼먹지 않고 사연으로 전하면서 화가 나요. 근데 정말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애 못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 저를 대신해 화를 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말이라도 하지만 속상하고 몸도 상하는 건 저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얘, 울어? 우니? 누가 보면 이 시애미가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겠다. 누가 너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니? 그렇게 안 생기니까 내가 볼 때도 너 힘들고 아파 보이고 밝고 환했던 애가 생기 없이 풀 죽어 있으니까 안쓰러워 그러지. 누가 애 낳으라고 등 떠밀든? 애 없어도 니네 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곧 죽어도 애 낳는다고 돈은 돈대로 써 몸은 몸대로 버려 시간은 시간대로 가. 지난 3년간 니네 여행은 갔다 온 적 있니? 부부 사이 대화는 제대로 하고? 거봐, 대답 못하지? 그게 그런 거다. 희망 고문이 뭐 별거야? 임신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거지. 생길 애였음 진작 생겼어. 그만 포기하고 니네 살 길 살아. 보는 나도 다 속상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님 앞에서 대성통곡했거든요. 그간의 서름이 복받쳐 오르는 듯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님은 오히려 억울해하셨죠. 애 낳으라고 등 떠민 적 없다고요. 3년 동안 애 가지러 시도하면서 쓴 돈만 해도 얼마인 줄 아냐며 오히려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신혼집 더 큰 데로 가고 해외여행도 몇 번 다녀왔겠다고요. 옆에서 같이 듣던 남편은 그만하시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엄마가 참견이냐고요. 돈 달라는 거 아니고 대신 몸 아파 달라는 거 아닌데 너무 쉽게 말한다며 꼬박꼬박 시어머니께 대꾸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말든 당신 말만 하기 바빴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꾸 못하겠으면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왜 거기 앉아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임신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고 산부인과 3년에 저도 참 바보 천치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MZ 세대 애들은 애 안 낳는다며?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애 낳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산다는데 너네는 웬 유난인지 모르겠다. 생겨도 안 낳을 판에 안 생기는 애 돈 써가며 기를 쓰고 임신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그만큼 했으면 된 거야. 앞으로 몇 년을 더 그렇게 할 줄 알고 치료받는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데 6억 든다며? 니네는 이미 2, 3억은 치료받느라 쓴 거 아냐? 애 생겨도 키울 돈 없겠다. 그만 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니네만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 말대로 그 돈 우리 마음대로 쓰고 행복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나고 후회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거고. 왜 엄마는 자꾸 그만하라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정말 지혜가 걱정되는 건지 치료비가 아까운 건지 말이야. 병원비에 몇 억을 썼어도 그 돈 우리가 사용해서 그걸로 행복한다면 된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그렇잖아. 여행 가서 쓰면 그 돈은 뭐 달라? 저축해서 미래에 사용하는 거 아니고 사용하는 거면 어디에 사용하든 그건 엄마가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왜 지혜 맘 상하게 그래? 나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혜야 일어나서 가자. 있어봤자 더 좋은 소리 못 듣겠다. 듣다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남편이 제 팔을 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있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 그만 가자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님에겐 실수한 거라고 입장을 고수했어요. 시어머님 말처럼 어차피 사용하는 거, 그 만족은 저희가 느끼는 건데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말 시어머님 말을 듣다 보면 저희가 지치는 걸 걱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걱정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행복하길 바란다는데 정말 저희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 맞아라는 뉘앙스로 저희가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셨으니까요. 남들은 돈 많이 들어 자식 안 낳는다는데 돈 들여 자식 낳을 필요 있냐는 말은 지금도 가슴에 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낳고 싶은 마음을 정말 하나도 이해 못하시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도 그 말은 저희에게 하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관 시술을 받던 3년째 되던 해부터 시어머님은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자 치료비 받는 돈이 아깝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자기야, 우리 정말 욕심일까? 우리 사주에 아이가 없다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아이 생기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 거면 어떡해? 결국 마음만 상하고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 남들은 임신하면 태몽도 잘 꾼다는데 그 흔한 꿈 한 번 안 꾸는 거 보면 우린 애 없나 싶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시도도 안 하고 시간 지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더 해볼 걸 이런 후회하기 싫다며. 힘든 거 알고 시작했잖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지 뭐. 시험관 시술 후기 보면 다 그렇잖아. 포기할 때 찾아온다는 말도 있고 늦게 찾아와서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말들. 이왕 결정한 거 가보자. 혹시 네가 너무 힘들거나 몸이 못 견디겠다 생각 들면 말해. 그렇게까지 널 희생하면서 아이 갖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그건 정말 욕심이지. 우리가 행복해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아이도 행복한 거니까. 길고 어두운 임신을 위한 불임 치료를 받으며 묵묵히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무언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땐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더라고요. 오히려 체력이 소진되고 마음이 더 상하고 그러니까요. 삶을 사는 오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온 30년의 삶은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가 한 번쯤 찾아오면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엎드린 채로 느리더라도 서서히 기어가더라도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거든요. 또 언젠가는 터널을 언제 빠져나왔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행복한 하루의 한순간에 빠져 있기도 했어요. 임신 준비를 위해 3년간 묵묵히 다람쥐 쳇바퀴를 굴리듯 앞만 보고 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으로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득 이게 다 내 욕심인가 싶었던 거예요. 삼신 할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줄 아이가 없는데 계속 귀찮게 구는 거 아닐까 싶었죠. 눈길도 안 주는데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흔들렸어요. 근데 남편이 흔들림 없이 절 붙잡아 주더라고요. 누구나 후회의 순간, 힘든 순간은 있기 마련이고 그럼에도 해야 한다 생각하면 묵묵히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이 남자, 제 남편이라 고맙고 든든하다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건강이 힘들거나 마음이 견디기 힘들면 그땐 깨끗이 포기하겠다는 말에서 사랑도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사람을 닮은 아이가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 과정을 계속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남편 말처럼 시간이 더 지나 후회하느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니네 아직도 소식 없는 거지? 지난번 말 꺼내고도 3개월이 더 지났다. 뭔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지 지들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안 생기는 애 만드느라 돈 써.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 대체 누굴 위해 그렇게 기를 쓰고 고집 피는지 모르겠다.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말고 다 니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안 생기는 애 억지로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애한테 잘하라는 거지. 괜히 엄마인데 돈 쓰고 고생하니까 내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애미가 돼서 그런 소리도 못하니? 내가 남이야? 자식한테 이런 소리도 눈치 보고 해야 할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애 못 낳는 며느리가 상전이다 상전이야. 있는 애? 있는 애가 어딨다고 엄마는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애가 있었으면 나랑 지혜가 산부인과 다니며 치료받고 있겠어?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장손 유학 간단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장손. 애가 고등학생인데 벌써 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유학 가서 공부 더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온다잖니. 얼마나 기특해. 아니 그렇잖아. 생기지 않는데 억지로 돈 쓰는 것보다 돈 필요한 장손에게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옛날에는 다 그랬어. 형제가 괜히 형제니? 다 한 뱃속에서 이어졌으니 다 같은 형제인 게지. 내 자식이 없으면 형애가 내 애고 그런 거지. 니네가 너무 되지도 않는데 큰돈 써가며 돈 날리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니 이야기하는 거다. 똑똑히 생각해야지. 안 그러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애가 왜 내 애야? 엄연히 다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고 앉으라 한 거야? 아,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안 해도 될 소리 우리 엄마 너무 하시네. 형이 돈 필요하대?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나 안 보려고 작정한 거야? 처음 말 꺼내기가 어렵지 다음은 쉬웠나 봅니다. 3년이 지나 뭐하고 힘들게 애 갔는데 돈 쓰냐고 말 꺼낸 시어머님은 그 후로도 틈만 나면 힘들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자주 뵙거나 전화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드려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고 마음 상할 거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 오랜만에 식사라도 할 겸 시어머님 집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소리 하시는 거죠. 여전히 소식도 없는데 돈 갖다 버리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한탄하듯 말씀을 이어가셨죠. 밑 빠진 독에 물 그만 부으래요. 그러면서 없는 아이 만들 생각 하지 말고 있는 애한테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듣는 저도 놀랐어요. 애? 애가 있다니요? 라는 말을 그 와중에 저도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님 아이, 큰 조카를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남도 아니고 조카는 옛날이었으면 다 자식에 속했대요.
요즘 애들이 워낙 실리를 따지고 선을 그어서 그렇다면서 장손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라는 말도 덧붙이셨답니다. 아,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내가 아예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 도우래? 어디 기부하래? 장손이 남이야? 니네 이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 지나서 돈도 없고 아이도 없으면 그땐 어쩌려고? 니네 제사밥 차려줄 애들은 있어? 길바닥에 돈 투럭으로 갖다 버리고 있는 거야. 니네가 하는 일이 지금. 근데 봐라. 그 돈을 장손에게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빤히 눈에 보이잖니. 장손은 공부도 잘해. 유학 가서 지하길 잘 살피려 해. 이럴 때 니네가 치료비에 버리는 돈 투자다 생각하고 장손한테 유학비로 보태주면 얼마나 좋아. 집안에 장손이 잘 돼야 그 집안이 사는 거야. 그래도 네 형은 애도 잘나 잘 키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니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까. 막말로 장손이 잘 돼서 고맙다고 니네 챙기지 입 싹 씻겠니? 아이고 이 답답이들아 그렇게 모르겠어? 썩은 동아줄에 돈 쏟아붓지 말고 금줄 잡으라는 거야 금줄. 어이가 없어 한참을 저랑 남편이 멍하니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런 망언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엄마라는 사실에 남편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형이 도와달라고 한 거냐 아니면 엄마 혼자 생각이냐 형제들 사이 갈라놓으려고 엄마가 작정했냐 등등 대체 왜 이러시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3년 넘게 시험관 쉬수라며 돈 많이 들었어요. 정부에서 지원은 해주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더 한다는 건 개인 사비라 임신이 안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한 적 없었어요. 돈 아쉽다고 힘든 내색한 적 없고요. 몸이 고되고 지쳐도 남편이나 저나 알고 시작했고 저희 두 사람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님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 나간 건 시어머님이 아니라 저와 남편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야,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 화만 낼 게 아니다. 옛날엔 다 그러고 컸어. 큰아버지가 어려우면 작은아버지가 돕고 작은아버지가 어려우면 큰아버지가 돕고 괜히 큰아빠 작은아빠 소리가 붙는 건 줄 알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야. 아우 됐다 됐어.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주기 싫으면 주지 마. 안 주면 되는데 이 애미를 아주 이상한 노망난 할머니로 몰아붙여도 유분수지. 나중에 다 늙어 이 애미도 없고 챙겨줄 가족도 없을까봐 미리 투자한다는 셈치고 안 생기는 애 억지로 돈 써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장손 유학비나 주라는데 그걸 못해서 애미 앞에서 언성 높이면 말 다 했다. 내가 자식 헛 키웠네. 헛 키웠어. 아우 늙으면 죽어야지. 며느리도 있는데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대더니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겠네. 아이고 영감. 갈 때 나도 데려가지 그랬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당신 먼저 보냈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님은 정말 작정이라도 하신 듯 저와 남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기분 나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애미 앞에서 언성 높인다고 버릇없다고 죽는 소리 하셨어요. 정말 마지막엔 이런 꼴 보려고 시아버님 먼저 보내고 살아있는 건지 서글프다며 곡소리를 하셨으니까요. 시아버님 일찍 보내고 힘들게 두 형제 키웠어도 형제 오해 하나 좋은 거 그거 하나 애미의 희망이었는데 결혼 잘 못해 이 사단 났다며 마지막엔 저까지 싸잡아 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미친 소리가 따로 없었어요. 버릇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어디서 개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지저대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중간에 껴 같이 욕먹으니 제 얼굴 봐서 더 크게 언성 높이고 그만하시라고 대드는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병원비 저희가 내주고 있었거든요. 크게 아프신 건 아니에요. 70대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무릎 연골 아프시고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 있으셔서 꾸준하게 병원 관리 받으셔야 하죠. 물리치료도 매번 받으시고 약도 챙겨 드시면서 시즌마다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몇 년 전 심혈관 질환 우려가 있어서 시술도 받으셨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내주었거든요. 시아주버님이요? 그 잘난 장손 학원비에 올인한다고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죽는 소리 해댔어요. 저희는 아직 애 없어서 여유 있는 거라며 시어머님 병원비엔 한 푼도 보탤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죠. 저희는 꼭 여유 없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시어머님 병원비 내드리고 있었어요. 같은 자식인데 누가 더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 나중에는 또 다르겠지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소용없다는 걸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와 남편은 시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님이나 둘에겐 호구로 보였던 거죠.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죽는 소리 하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지 싶은 마음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하지 싶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아이 낳고 싶어서 치료받는 돈이나 시어머님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나 엇비슷했어요. 저흰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시어머님은 1년 통계로 봤을 때 검사, 약, 병원비 등등이 얼추 비슷했거든요.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인간 대접 못 받는다는 게 저희를 두고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더는 그런 취급당하며 악담 듣고 기죽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님 말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남는 것도 없는 이 짓 왜 하냐 싶었거든요. 자기야, 화 그만 내.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만 산 것 같아. 머리도 굴리고 상황도 살피고 해야 하는데 말이야.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화 많이 났어? 내 아들이지만 정말 눈치 없다. 이래서 여자들끼리 이야기해야 하나 봐. 안 그래? 지혜야? 예, 지금 네 마누라 하는 말 못 들었니? 내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잖니. 지혜는 내 이야기 듣고 계산 다 끝낸 것 같은데 너는 아직도 네 마누라 눈치 보고 이애미한테 눈 부릅뜨고 대들 생각부터 하는 거지? 이러니 아들 키워 필요 없단 소리 하는 거야. 안 그래, 지혜야? 어머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아요. 왜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는지 저 이제 안 그러려고요. 어차피 저희 애 생기는데 돈 쓰는 거 이해 못 하시니 어머님도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프신 거 당연한 거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건데 병원비 내드리는 거 의미 있나 싶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버리는 돈 뭐하러 쓰나 싶네요. 그 돈이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했을 텐데. 어머님 병원비 내드리느라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여행 한번 마음대로 못 갔거든요. 이제 안 그러려고요. 이제 보고 살지 말아요, 어머님. 장남 장손 늘 그렇게 안타까워 감싸고 두시니 장남한테 병원비 달라고 하시고 장손한테 제사밥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쟤가 지금 미쳤나? 예, 거기 안 서? 뭘 가봐? 제사밥? 어차피 돌아가실 거? 너 이리 안 와? 남편은 제 옆에서 제가 차분히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말리는 제스처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다급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상의할 겨를도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과 같을 거라는 거 말이죠. 제 말이 끝나고 저를 따라 나왔거든요. 나도 이 사람 생각에 동의해. 엄마는 형이랑 살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이건 사실 싸우는 거 의미 없잖아요. 결혼하고 시험관 3년 하는 거 이상으로 자연임신 시도했던 그 해에도 어머님 병원비를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저희 임신 안 되는데 애쓴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이랑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님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으셨죠.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저희 차 타는데도 악다구니 쓰셨거든요. 저희는 할 도리 했는데 들은 건 욕밖에 없어 더 못해드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연 끊었죠. 씁쓸한 마음을 달랠 겸 시어머니께 드리던 병원비로 첫 여행을 떠났어요. 그동안 산부인과, 집, 공원, 시내 이런 일상으로 살았는데 강원도 바다 보러 가니 숨이 탁 트이는 거 있죠? 여행도 많이 가본 사람이 간다는데 연애 때도 많은 여행지 못 다녔어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남들 바다 보러 간다면 가는 강원도가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막상 가니 왜 사람들이 동해바다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깊고 푸른 바다는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깊이가 있는 바다라 파도 소리도 선명하게 들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를 보고 서 있는데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저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같았거든요. 조바심 내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지난 시간이 대견하다고 말이에요. 이젠 좀 편하게 가도 돼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몸 지치는 거 모르고 시간 더 지나면 몸도 나이도 먹고 임신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시어머님이랑 연 끊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시댁 가면 늘 우리 장손하는 시어머님의 성화에 저도 모르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에 늘 기가 죽었던 거죠.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알아요. 어쩜 자격지심일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도 참고 참다 마지막에 속 시원하게 연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시어머님한테 속 시원하게 쏟아붓고 나온 지 정확히 3개월 뒤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게 자연 임신으로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떨떨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정말? 내가?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인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인가 싶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여기에? 이 작은 배에? 아기가 자리 잡았다고? 싶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거든요. 나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웅장했던 마음의 울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누워 아기 집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듣던 날, 남편과 전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 그렇게 스타트선에 서고 싶었는데 설 수 없던 그 마음이 와 닿았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물론 임신만큼 육아 과정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 하겠죠. 그때마다 이 사연 저장해 놓고 들으려고요. 내가 얼마나 너를 원했고 힘들게 가졌는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준다는 것도 믿고 있었거든요. 힘들고 긴 터널을 걸어와서 그런가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고 응원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제 겨우 관문 하나 통과했는데 저 좀 유난일까요? 그래도 오늘은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힘든 임신 관문을 뚫고 무려 8개월 차거든요. 사연이 읽어질 때면 9개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아기를 만나요. 입체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낳고 싶다던 남편을 쏙 빼닮은 거 있죠?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콧매, 입매가 영락없는 남편이었어요. 쌍꺼풀이 있으면 저, 없으면 남편인데 이건 태어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후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친정엄마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효자라는데 전 정말 빨리 만나고 싶거든요. 이제 한 달의 기다림이 지나면 아기를 만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동안의 제 자유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이제 마시고 시청자분들도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시간 지나 후회하기 전 하고 싶은 건 꼭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든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할게요.